균형의 힘, 권오식 지음, 드림 위드에스 출판사. 40년 1개월을 현대라는 이름 아래 세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다. 32년 8개월을 근무한 현대건설에서 해외 영업의 실전 경험을 통해 배운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수주 영업 방법과 실적, 3년 2개월을 근무한 현대중공업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문제 해결 방안, 4년 3개월을 근무한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에서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대표이사 역할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과 결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직장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 결과만을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남편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왔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회사를 통해 얻은 것들을 이용하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현대에 머물며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면 회사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는 뜻이 될 것이다. 신입사원일 때에는 신입사원 나름대로, 대표이사일 때에는 대표이사 나름대로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배워나가는 회사 생활을 한 시간만큼이나 얻은 것이 많다. 그리고 아마 이것들은 남은 인생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첫째로는 재산을 얻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다닌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받는다. 나는 대표이사까지 맡았고 15년간 해외 근무와 17년간 임원으로 재직한 만큼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 나는 맡은 바를 수행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다. 몸이 힘든 만큼 받는 돈의 단위가 커진다. 그렇기에 내가 한 일은 남들이 보기에 고된 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고된 만큼 돈을 받았고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기업 정보나 시장 상황 등을 통하여 투자 노하우를 얻었다. 어느 기업에 투자하면 좋고 어느 종목이 안전한지 등 회사는 내게 생각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회사에서 얻은 돈을 통하여 투자를 할 기반을 얻고 이를 이용해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둘째로는 네트워크, 즉 인맥이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 나는 해외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만났다. 산업계, 학계, 언론계, 금융계, 종교계 등의 여러 분야에서 말이다. 이로써 나는 견문을 넓힐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관계를 넓히면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진다. 나는 그들과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얻었지만 또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취미를 얻었고 봉사활동 및 종교활동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얻은 네트워크는 직장 생활 이후에도 남은 나의 인생에 어떤 것을 하든지 귀중한 재산이 될 것이다. 셋째로 전문 지식을 얻었다.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한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회사를 다니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지식의 깊이는 깊어진다. 내 경우에도 여러 전문 지식을 얻었다. 우선 건설업이 있으며 중공업에 가서는 제조업, 환경산업,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 절감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관한 지식 등 이를 활용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내 능력의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경험이다. 나는 경험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얼마가 되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상황을 겪은 모든 경험은 가치가 있다.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이를 극복한 것이 앞으로 유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훈적인 경험이 된다.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던 과정이 경험이 되어 그런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길잡이가 된다. 예를 들자면 여행 같은 경우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행에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 나는 젊은이들이 여행 경비를 아까워하지 않고 여행을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다. 경험에는 끝이 없다. 나는 15년간 해외 근무와 60개국 이상 해외 출장을 통해 여러 경험을 해봤다. 지나고 나니 느끼는 것은 그 경험을 위해 지불했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일을 해보겠냐는 마음가짐으로 더 과감하게 많은 경험을 해볼 것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경험은 억만금과 바꾸어도 수지에 맞는 평생의 자산이다. 다섯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것부터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는 것 등 회사 생활을 하면 강제적으로 지켜지게 되는 규칙들이 있다. 또 우리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능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짓을 꺼리게 된다. 절제하는 습관과 페이스를 조절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적절한 잠을 통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거나 과도한 음주를 피한다거나 도박에 빠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점 말이다. 장거리를 뛰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긴 직장 생활 혹은 사회 생활을 롱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절로 얻게 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직장 생활 이후에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직장 생활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이와 동시에 얻는 것들을 이용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또 높은 자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개인적으로 꺼려지는 사람과도 말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성을 기르고 남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빠른 정보력을 갖춰야 한다. 옛날에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지만 요즘에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요즘 사회에서는 정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정보력을 갖추면 사회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또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균형적인 감각도 중요하다. 윈윈 관계와도 연결되는데 무엇이든 상대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너무 이기적이게만 굴면 안 된다.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상대를 깎아내려도 안 된다. 거기다 건강도 유지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건강을 챙겨야 뭐든 할 수 있다. 건강이란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렵고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요소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듯 건강한 사람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 건강을 썩혀가며 일한다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신뢰를 얻는 것도 힘들 것이다. 회사에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많다. 나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노력했다. 회사에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자신을 갈고 닦은 결과 회사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었고 대표이사라는 자리까지 맡겼다. 이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고 변화무쌍한 인생에서 왜 나는 내 능력보다 일이 잘 풀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도와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셨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숫기 없이 소심하고
여러 사람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올라 제대로 말을 이어가지 못하던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 4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며 15년간은 해외 생활을 하고 60개국 이상을 출장을 다니며 여러 인종들과 협상을 잘 해낼 수 있게 된 것은 나를 위하여 세상이 변해준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였던 것이다. 어렸을 때 받은 교육과 대학에 들어가 여러 경험을 통해 몸에 익힌 균형 감각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려고 노력한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 같다. 영국 작가인 제임스 매슈 베리가 행복의 비밀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나는 주어진 상황이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찾았던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직장 후배나 인생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고유한 삶을 사랑하며 소중하게 살기 바란다. 다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책에 써놓은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운 교훈들을 참고해 준다면 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한 성취감을 크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에서 느끼고 배운 교훈들을 10개 항목으로 요약해 보았다. 첫 번째, 균형 감각을 갖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이해하고 균형 감각을 갖추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만약 매우 유리한 제안이나 제의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균형 감각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대인관계, 업무와의 관계 등의 상황들을 대처해 나간 것이 지난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지켜준 힘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윈윈 원칙하에 상대편의 입장도 생각하며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본다. 특히 협상을 하면서 상호 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려면 윈윈 원칙을 적용해 봐야 한다.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서로가 이기는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 신뢰가 쌓이고 오래 갈 수가 있게 된다. 세 번째, 호기심을 갖고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주어진 일의 배경이나 목적 등을 알고 나면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 기초에 충실하는 것이다.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하고 지키지 못할 시간이나 약속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시작 전에 수정하여 지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청한 사항은 요청한 사항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해석한 대로 실행해 준다면 안 해준 것만 못할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철자법이 틀린 보고서는 내용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오타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다섯 번째,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간략하게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말이나 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재차 질문을 하여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상대방의 질문에 답할 때에는 질문한 것에 대하여 예 혹은 아니요, 아니면 알고자 하는 내용만 답을 하면 된다. 왜 그런 답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필요 없는 설명은 미리 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때는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맞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교육시키는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사적인 감정을 담지 않고 사실 내용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뒤로 미루도록 한다. 6번째,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일을 완수해야 한다. 주어진 일은 전체 일의 일부분이며 중요도가 크건 작건 간에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전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만약 완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자들에게 알려주어 전체 일에 차질이 생기지 말도록 해야 한다. 책임감은 주인의식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더욱 애정을 갖고 몰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인의식이라 함은 모든 일의 주인공만이 갖는 것은 아니다. 조연이나 심지어 엑스트라일지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그 일을 해야 성취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다. 7번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선 실행에 착수하고 해나가면서 수정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를 극복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추진해 보아야 한다. 실패는 없고 시련만 있다. 실패는 죽기 전에나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계획한 일이나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생긴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지체 없이 실행으로 옮기면 스트레스가 대폭 줄어든다. 8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고 말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말하게 되고, 그런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이고 어쩌지가 아니고 이거 재밌는데 한번 해결해 볼까? 라고 생각하고 입 밖으로 중얼거리면 문제가 해결되기 쉽다. 9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을 성공할 수 있게 된다.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 시도하여 달성할 수 있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자신감을 키우려면 달성하기 쉬운 것부터 목표로 삼고 달성한 후에 조금씩 어려운 과제를 성공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긴다. 10번째, 자신이 일하는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도록 공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듯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여 전문 지식을 쌓게 되면 아는 만큼 그 분야에 관심이 더 생기고 관련된 어떤 일도 쉽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회사가 없는 나의 삶은 195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현대그룹, 특히 현대건설 식구의 일원으로서 한국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 것은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나는 가족을 일구는 데 성공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부모님이 저 세상에서도 나를 낳으신 보람을 느끼시리라 생각해 본다. 좀 더 큰 욕심을 부려본다면 지난 40년간은 현대그룹의 일원으로서 셀러리맨으로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조그맣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다. 그것이 음악 관련된 일이 되었건 사진 찍기가 되었건 조그만 구멍가게 사업이 되었건 교육 사업이 되었건 책을 쓰는 것이 되었건 사회봉사 활동이 되었건 간에 나이에 상관없이 아직 남아있는 에너지를 태우며 노력해 보려고 한다. 주변에서는 벌어놓은 돈을 잘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최고라고들 하는데 아직 건강이 허락하고 사리분별도 할 수 있으니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 일이 가능한 나이까지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싶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